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행정의 궁금증을 모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행정클리닉 김재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분들 가운데 여러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가운데 F27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F27 분들이 영주권을 따기 위한 조건과 그리고 실제로 자격 변경이 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이 영주권은 F5-16이라는 코드인데요. 오늘 내용은 E9에서 E7, E7에서 F2를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영주권 실제로 허가를 받았던 외국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 영주권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영주권 신청간에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영주권이 허가된 외국인의 상황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있었는데 이 A 회사는 해외 송금 회사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는 같은 A라는 회사에서 송금과 유심 판매 등을 업무를 보면서 인센티브라는 제도하에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3.3%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을 받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B라는 회사는 이 영주권을 신청을 했던 그 외국분의 개인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인 회사도 유심 판매와 유심 유통을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되었고요. 이때 발생되었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외국인이 비자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2011년 8월 달에 E9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두 번째는 2015년 10월경에 E7으로 자격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6년 11월 달에 F2로 변경을 하였고, 2021년 4월 달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달에 석 달 만에 나왔는데요. 영주권이 허가가 된 사례입니다. 즉, 2011년도에 한국에 입국해서 2021년도 7월 달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됐다면 약 10년 만에, 빠르면 빠르고 늦는다면 늦는 그 기간 동안에 비자를 취득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주권 신청 서류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시청서, 여권 원본, 등록증 원본, 그리고 등록증에 붙이는 사진 한 장, 그리고 수수료는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격 변경 시에 20만원, 등록증이 3만원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입니다. 해당 국가의 본국의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아포스티오 협력 국가인 경우는 영사인증 불필요, 아포스티오가 안 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까지 붙여진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전 6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주 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사항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거주지 입증서류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겠고, 만약에 해당 외국인이 주인이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1번부터 5번까지 사항은 아주 노멀하고 평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득자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이 소득자료에 대해서 문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 소득자료에 의해서 취득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성과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소득자료 위주로 오늘 설명을 많이 할까 합니다. 첫 번째, A 회사에서 근무간의 서류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4번이 되겠고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그리고 고용주 신청인 서약서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A 회사의 서류인데 사업소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표준 증명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B 회사의 서류인데요. 이때는 신청인 개인의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역시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4번, 부가세 표준 증명원,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납부내역 증명, 전자세금계산서 명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신청인 서약서가 필요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있는 고용주 신청인 서약서와 3번 사항에 있는 고용주 신청인 서약서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소득금액 증명원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 이 고용주 신청인 서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같은 맥락이고, 단지 A 회사 거냐
여기 B회사의 개인사업자 서류이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원 미제출 시 담당 세무사 확인서 제출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좀 착안을 해서 이건 저희들이 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사업자를 담당했던 세무기장을 담당했던 세무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 친구가 전년도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못 내니 앞으로 발생이 되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의 예상 금액이 GNI 2배 이상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세무기장을 담당했던 우리 세무사님께서 확인서를 제출해 드렸고요. 이때 이 제출을 할 때 만약에 제출을 못했다 그러면 영주권 접수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혹시 사업소득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분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특히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못했을 때는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님께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7번째, 신청인의 개인 통장의 잔액증명서가 중요한데요. 이때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던 게 서류를 제출하기 전 6개월 이상 동안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통장의 잔고를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외 본국에 돈을 송구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영주하겠다, 계속 살겠다는 것을 출입국 직원분들께 간접적으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 7번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되겠고요. 8번은 신원보증서 및 신원보증인 신분증 4번, 그리고 9번 사항도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역서인데요. 이 외국분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통역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관련된 야간 순찰 등의 활동에 따라서 표창장이나 헌혈 증서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직원분들에게 봉사활동 내역서를 내무로 해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겠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영주권 신청 간의 주의사항인데요. 마찬가지로 소득 위주로 입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2-7에서 F5-16로 신청 시에 GNI는 항상 2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년도에 GNI 2배는 7,590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F5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외국인의 20년도의 신청인의 매출 금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매출 금액은 소득 금액하고 다르겠습니다. 매출 금액은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고요. 소득 금액은 이 매출 금액에서 공제할 만큼 공제하고 비용 처리했던 것은 다 빼고 나머지가 소득 금액인데, 먼저 2020년에 신청인의 매출 금액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발생했던 매출액은 2,433만원이고, 또한 A라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발생이 된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의 금액은 1,66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또한 B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회사에서의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에 의한 매출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2군데, B라는 회사에서 1군데에서 총 매출되는 매출이 발생했던 금액은 9,299만 8,180원입니다. 약 9,3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고요. 9,300만원이 이게 전체 다 소득은 아닙니다. 다음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20년도에 매출액이 약 9,3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9,300만원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이 위한 세금과 비용을 체크를 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 번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GNI 2배를 밟기 위해서 단순하게 7,500만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는 외국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GNI 2배를 만들기 위한 세금과 비용만큼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내가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 계산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B라는 개인 회사, 외국인이 운영하는 개인 회사의 회사 운영 시 발생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월 세무사의 기장료가 10만원 정도 됐고요. 1년 동안 120만원. 또한 매년 5월달에 있는 종합소득세에 따르는 세무사님께 드리는 기장료가 70만원. 그래서 B라는 회사에서 운영 시에 발생되는 최소한의 금액이 190만원이고요. 두 번째는 1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달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나온 세금이 이 외국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B회사에 부가세 신고 후 부가세를 1년 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보니까요,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가세라는 것은 항상 물건을 사든 아니면 어떤 용역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금액의 10%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반기해서 부가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총 나왔던 부가세가 500만 원 정도 됐고요. 또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GNI 2배를 신고를 했더니 그 다음 해년도 11월 달에 건강보험료가 월 29만 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월 보험료가 11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GNI 2배로 신고를 했더니 매달 29만 원씩 더 인상이 돼가지고 매월 40만 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월 29만 원씩 1년 했더니 1년을 계산해 보니 348만 원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 190만 원, 1200만 원, 500만 원, 348만 원을 더했더니 총 없어지는 부담이라고 하죠. 없어지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쉽겠습니다. 2238만 원 정도가 세금이나 기타 비용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해당 외국인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었는데 어쨌든 세금이 나올 거라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영주권을 위해서라면 이 금액을 지불을 했었던 것이죠. 최종 2021년도 7월 1일에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에 제출했던 금액이 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 찍힌 금액이 8,530만 5,558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특히 GNI 2배가 돼야지만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금액 8,500 소득금액 증명원이 찍힌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200만 원이라는 세금 부담과 비용 부담을 안고 가셔야 한다는 걸 꼭 항상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발생하는 합리적 이유에 관련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출입국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회사가 송금 회사이고 유심 판매 회사이고요. B라는 회사는 비록 외국분의 개인 회사이지만 똑같이 유심 판매와 중고폰을 수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즉 A 회사와 B 회사 간에 동종 업종이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업무에 관련성이 없다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출입국 직원들은 이 소득이 불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8,500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만들 때 항상 이런 소득, 저런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등 이게 다 합산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업무 영역과 그리고 업무를 볼 때 동선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지만이 출입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주권 신청 준비 기간인데요. 실제로 이 외국분께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했었던 때가 어떻게 되는지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는 재직을 할 때는 2018년 1월 달부터 했고요. B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한 것은 2020년 1월 달부터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접수는 21년 4월 12일 날 접수를 했고요. 4월 12일 날 이 접수를 할 때 세무사의 확인서를 가지고 접수를 했고 2021년 7월 1일 날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면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소득금액 증명을 가지고 실제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외국분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허가된 게 2021년 7월 16일 날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신청인 B회사의 개인 회사를 설립 후에 영주권 신청까지 약 1년 4개월의 소요가 됐고요. 실제로 영주권 접수하고 나서 영주권 허가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3개월 만에 허가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영주권은 빠르면 10개월, 늦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데요. 시간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연결을 했었고 근로소득을 했었기 때문에 출입국 직원분들께서 심사를 해도
특별하게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고, 영주권을 빨리 줌에도 특별한 반대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영주권 신청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신청 요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제출했지만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못했을 경우에 회사에서나 아니면 담당 세무사나 아니면 신청인의 개인 회사에서 전년도 소득이 이 정도 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약서이고 확인서입니다. 만약에 이 확인서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나중에 영주권이 취득을 하였더라도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라는 것은 약속의 어떤 증빙 서류가 되겠고요. 서류의 발급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서류 제출에 관련된 영주권 신청자, 인적사항 등 확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외국인 등록증인데 약간 너무 편집이 잘못돼 가지고 원본 크기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실제로 2021년 7월 16일에 영주증이 발급이 되었고 허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스캔해서 올려놔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F2에서 영주권으로 취득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필요한 제반 서류와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E9과 또 E7, F2를 갖고 계시는 우리 외국 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추후 영주권 취득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나온 내용 중 뭐 틀린 부분이나 또 아니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행정클리닉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